이번 2014 한옥 공모전 계획 부분의 그 대상이 한옥 공공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설명드릴 부분은 그 한옥의 분류, 그 다음에 공공건축물의 분류, 그 다음에 한옥 공공건축물 사례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옥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저희가 특별히 한옥의 범위라고 해서 딱 명확하게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가 그 널리 통용되는 것들을 종합을 해보니까 크게 그 문화재 한옥, 그 다음에 전통 한옥, 그 다음에 근현대 한옥, 그다음에 최근에 많이 시도되고 있는 현대 한옥, 그 다음에 한옥 건물은 아니지만 한옥식 건물이라든지 인테리어로 이렇게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재 한옥 쪽으로 내려갈수록 정통적인 형태들을 많이 유지를 하고 있고, 한옥식 건물 또는 한옥식 인테리어로 갈수록 현대적 편의성이 더 강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들로 보시면은 문화재 한옥은 저기 양진당과 같은 것들, 그 다음에 근현대 한옥은 저희가 요즘 많이 소개되고 있는 북촌 한옥들, 그 다음에 현대 한옥으로는 경주에 있는 라궁 호텔, 그 다음에 최근에 북촌에 지어지고 있는 한옥들, 이런 것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한옥 붐이 일어나면서 주요 논의 대상이 되는 것들이 이 현대 한옥과 한옥식 건물, 그리고 인테리어가 되겠습니다. 그 사례들은 우측에 보시는 거고요. 현대 한옥 중에도 보급형 한옥, 지금 전라남도 행복마을에서 진행되고 있는 보급형 한옥이라든지, 그다음에 북촌에서 지어지고 있는 보급형 한옥, 그 다음에 전통 방식 그대로 지어지는 전통식 한옥, 이렇게 또 세분화해서 볼 수가 있고요. 한옥식 건물 및 인테리어는 공공기관, 상업시설,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한옥 등등에서 이렇게 많은 것들이 시도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번 대상 중에 하나가 이제 공공건축물인데, 공공건축 또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정의가 딱 명확하게 하나로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건축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니까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공공건축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공공기관이 건축하거나 조성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환경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 안에 공공청사와 공공건축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공공청사 같은 경우는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에 공공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 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그다음에 공공건축물은 서울특별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 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에 나오는 내용인데, 공공기관이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문화센터 등의 건축물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용어사전에서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공공성 있는 건축물로 공익성과 공용성을 갖는다. 대부분은 관공서, 공공단체에 운영되지만 민영이 겉도 있다. 이 정도만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막상 이제 그 작업을 하시기 전에 공공건축물 나 뭐 하지? 라는 생각을 하셨을 때 좀 혼돈이 오실 것 같아서 이게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공공청사 같은 경우는 종로에 있는 해화동사무소, 그 다음에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경상북도 도청이 해당될 것이고, 공공건축물은 이제 뭐 남산 국악당이라든지 아니면 종로, 운현 어린이집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모 대상인 한옥 공공건축물이란 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공공건축물과 그다음에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두 가지 다 저희가 이제 그 주제 대상으로 열어놨고요. 한옥의 양식으로는 정통 한옥, 그러니까 전통 한옥, 근현대 한옥, 현대 한옥을 다 포함하는 한옥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드리면 이제 뭐 주민자치센터, 마을회관, 커뮤니티센터 등등 이제 학교 뭐 이렇게 많이 있는데, 잘 보시면은 중간에 매점이라고 있습니다. 이 매점은 그 관에서 운영하는 매점 또는 저기 그 고수부지 같은 데 나와 있는 매점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매점들이 되겠습니다. 호텔은 요번에 빠졌습니다. 상업시설 같은, 그러니까 일반 그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시설들은 빠지게 되고요. 공공에서 주로 운영을 하거나 공공성을 가지는 그런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어진 그 한옥 공공건축물 사례를 이렇게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릴 건데, 저희 연구소에서 그 이강민 센터장님이 한스타일 공공건축물 공급 방안 연구라는 걸 좀 하셔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과 그 사이에 또 좀 몇 가지 추가된 내용,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화동 주민센터는 최근에 이제 이건 지금 주민센터로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그 처음으로 주민센터의 한옥을 가지고 주민센터를 활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회 한옥 사랑제라고 1년에 그 국회에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사람들에게 이제 한옥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한옥과 그다음에 한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은 한옥이고요. 국회의원 동산 내에 지금 건립이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그다음에 안동 군자 마을회관은 오늘 조정구 소장님께서만 설명해 주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조정구 소장 작품인데 구로구에 있는 글마루 어린이 도서관입니다. 이 도서관은 저희가 그 사용자들이 얼마나 그 만족도를 느끼냐를 조사를 해봤을 때 거의 최고 등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어린이라든지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아주 그 만족도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아마 이후에 또 설명해 주실 거고요. 그다음에 종로의 도담도담 도서관, 이거는 전통 한옥은 아닙니다. 잘 보시면은 H형 빈도 들어와 있고 안에 구조부 안에, 그래서 이게 하이브리드 한옥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완도 산림박물관입니다. 이거는 궁궐 건축을 제외하고 가장 규모가 큰 건물이고요. 이건 나중에 100년이나 200년 후에 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을 만큼의 건물을 만들자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지은 그 박물관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 같은 경우는 그 내부에 전시하는 시설이 그 전시에 좀 적합하지 않다, 그런 평들을 받고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평면을 보시면 미음자형 평면에 그 누하 진입을 해서 가운데로 들어가게 이렇게 해놓고, 도면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가 작년에 심사하면서 그 패널을 받아보니까 평면도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사례로 보시라고 이렇게 같이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면 여기 이렇게 막 생각이 갇히셔가지고 나중에 자기 거 하실 때 자꾸 여기 막 이게 자꾸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냥 참고로만 보시고 박물관도 짓는구나, 이 정도만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윤선도 유물전시관입니다. 금성건축사 사무소에서 있는 것이고, 노구당 옆에 윤선도 유물전시관을 지으면서 이 가운데 그 아트리움을 만들어가지고 지열을 이용한 그 친환경 에너지에 맞는 그런 일종의 하이브리드 한옥이 되겠죠. 잘 보시면 지금 평면도 상에 보시면은 인면도 상에 그 전면에 디귿자형 전면 앞쪽에다가 이렇게 유리로 아케이드를 만들어서 지열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에는 집성목을 사용을 해가지고 기존 한옥과는 다른 그런 새로운 재료들을 좀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금성건축사 사무소에서 설계를 했는 남산 국악당입니다. 지상 위에는 옆에 남산 한옥마을과의 그 경관을 지켜주기 위해서 지상은 한옥으로 짓고 지하를 큰 대형 공간화 시켜가지고 지하에 공연장을 넣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보시면은 그냥 이런 한옥 군들이 이렇게 있지만 지하에 우측에 보시는 그림들처럼 그 국악 공연을 위한 홀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시설물로 영암 코리아 서킷에 한옥 육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마포구 용광동에 한옥 공원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레미안 그 아파트를 만들면서 그 앞에 한옥 공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것과 같이 박물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심지어 육교, 그 다음에 작년 사례 중에 지하철 입구도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사례들이 유치원이나 이런 것들도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가능성들을 열어두시고 한옥으로 적용했을 때 해결해야 될 문제들, 그러니까 한옥으로 하면은 더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더 강조를 해주시면은 올해 심사하는데 큰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다른 걸 말씀드리는 것보다 진짜 지금까지 지어진 한옥 공공건축물 사례를 좀 설명해드리는 선에서 마무리를 짓고, 정말 설계를 직접 하신 조정부 소장님, 그 다음에 구조에 관련된 유성민 교수님 설명을 들으시는 게 아마 더 깊은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발표하실 분이 이제 작년 수상 사례 발표하실 분 두 분이 오셨는데 그분들 말고 금상 받으신
도심블럭 사랑마당을 품다라는 제 작품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심공간 내에 그 사람체를 어떻게 활용해서 이제 그 사람들 커뮤니티를 형성해 줄 것이냐라는 문제 제기에서 출발을 해서 그거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준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입선작입니다. 그래서 유치원을 한옥으로 지으면 어떨까라고 해서 이제 시작한 작품인데 유치원들이 꽤 많이 작년에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비단 학교뿐만 아니라 좀 많은 부분들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드리는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에